뭘 사야 해는 투자에서 가장 안 중요한 10에서 20%에 해당되는 거죠. 매수 전에 어떤 시나리오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그거를 미리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주식은 버블이냐 10배거 10배를 잠재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섹터별로 다른가 이런 걸 물어봤는데 GPT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메가캡들 모멘텀이 있지만 너무 비싸다 버블 위험이 높다 투자 회피를 추천한대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최근에 위대한 투자자 2명이 AI 주식에서 맞붙었습니다. 한 명은 AI 주식이 엄청 오른다 라고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완전 버블이다 떨어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AI를 통해서 분석을 했죠. 자, 일단 크리스 카밀로와 마이클 버리가 맞붙었는데요. 카밀로는 롱, 마이클 버리는 숏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누군지 아마 아시겠죠? 빅숏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금융위기 때 숏을 쳐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었죠. 그때 시장이 망가질 때 마이클 버리는 엄청 벌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엔비디아에 풋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90만 개 계약, 추정 금액 9,800만 달러입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 주식이 박살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 바이두, JD.com, PDD 등 7,500만 불을 또 풋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떨어지면은 마이클 버리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기대가 선반영이 되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고요. 미중 지정학적 위기, 규제 리스크 때문에 중국 빅테크도 별로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를 샀냐? 에스테 라우더 럭셔리 브랜드 요 주식만 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누군지 아실 텐데 크리스 카밀로는 잘 모르시겠죠. 이제 이분인데 제가 X에서 팔로워하는 유일한 가치 투자자입니다. 저는 이분의 투자를 가치 투자 3.0이라고 불러요. 일단 1세대는 그레이엄과 버핏입니다.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등 기량 지표를 많이 봤고요. 이제 버핏은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보지만 정성적인 팩터들도 같이 보고 그랬는데 이제 치터 린치가 아니라 피터 린치지.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네 일상생활에서 투자할 주식을 찾아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밀로도 이 책을 열심히 읽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카밀로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차트나 재무제표 같은 거를 아예 안 보고 정말 일상생활에서만 투자할 주식을 찾는다. 그것도 이제 SNS 온라인에서. 그래서 저는 크리스 카밀로를 가치투자 3.0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로 2006년부터 2만 불을 6천만 불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3,000배를 번 거죠.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은 월가는 여성, 젊은이들, 지방, 타국 유행에 매우 뒤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보다 앞서 나가는 거는 너무나도 쉽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PF 창이라는 식당 체인이 있는데 텍사스에서 사람들이 중국 음식 먹기 위해서 줄을 섰다. 근데 이 체인이 엄청 잘 된다 해가지고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떼돈을 벌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옵션 같은 걸 사가지고 더 큰 돈을 벌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4시간 동안 이런 대중문화 아이템을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차트 아예 안 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트렌드에 가장 빠른 사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양반의 X를 보는 겁니다. 크리스 카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식간에 수천 개 트렌드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 키워드 서치 회사를 아예 만들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obsessed, new, 게임 이런 게 찾아보면은 아주 핫한 게임들이 나오면은 그런 주식이나 옵션을 사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그것도 SNS도 분석도 하고 인터넷도 분석을 하고 이랬대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팔았고 지금은 하루 4시간 동안 틱톡만 본다고 합니다. 틱톡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록스라는 회사가 헤이 듀즈라는 이런 신발 회사를 샀거든요. 근데 월간 이거를 별로 대단히 평가하지 않았는데 이 양반이 틱톡을 맨날 보기 때문에 중남미 애들이 바로 이 헤이 듀즈 신발에 광적으로 집착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대요. 이제 과거 대비 영상수,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핫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밀로는 크록스 주식을 사가지고 많이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예, 제가 아는 이제 친한 유튜버는 이 불닭 볶음면을 만든 삼양식품인가 이제 그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은 엔비디아가 가장 큰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와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크리스 카밀로는 굉장히 해피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All in on Humanoids라고 X에 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엄청 사놨습니다.
테슬라의 유일한 밸류는 옵티머스이고 이걸로 시총 10조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장 큰 포지션은 아니고 엔비디아가 좀 더 확실하다 생각하는지 엔비디아가 가장 큰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거 외로 뭐 팔란티어, 로빈후드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비트코인에도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LLM 쪽에서는 오픈 AI가 모든 것을 다 먹을 것이다. 챗GPT가 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거는 뭐 구글, 애플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요 배틀그라운드이죠. 한 명은 롱이고 한 명은 숏입니다. 그래서 제가 AI들한테 야, 니네 두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 아닌가? 그래서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니까 GPT와 그럭은 단기적으로 고평가로 조정 리스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기술 우위에 투자하면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클로우드는 다른 의견을 냅니다. 오히려 반대로 1, 2년 동안에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확실하고 좋은데 한 3년, 5년 지나면은 AMD, 인텔,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해가지고 규제 리스크로 생기고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AI들이 좀 다른 생각을 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강력하고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3년, 5년 후에는 나도 모르죠. 기술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우드의 생각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 이 엔비디아가 좋냐 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사고 파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 내가 사가지고 오르면 어떻게 하고 내리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AI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래. 오를 때는 이제 뭐 20% 오르면은 조금씩 팔고 그리고 이제 30-40% 조금 더 팔고 50% 오르면 좀 더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르면 오를수록 조금씩 파는 거를 이제 추천하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비싸기 때문에 풋 옵션도 동시에 같이 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떨어질 때는 이제 조금 떨어지면은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하는데 좀 더 많이 떨어지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손절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참고로 썩 제 마음엔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전에 물타기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사야 해는 투자에서 가장 안 중요한 10에서 20%에 해당되는 거죠. 참고로 장기 투자자들은 매월 몇만 원을 적립식 투자를 하고 3년 또는 누적 수익이 50%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고 그때부터 팔아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정말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매수 전에 어떤 시나리오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그거를 미리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주식은 버블이냐 10배거 10배어를 잠재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섹터별로 다른가 이런 걸 물어봤는데 GPT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메가캡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메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모멘텀이 있지만 너무 비싸다. 버블 위험이 높다. 추천할 주식 없다라고 했고요. 투자 회피를 추천한대요. 반도체 하드웨어 쪽은 아직 버블이 좀 적다. 엔비디아는 좀 비싼 건 맞는데 AMD, 브로드컴, TSMC 이런 데는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은 기대가 되는데 수익 기반이 아직 좀 약하고 밸류에이션이 높아가지고 지금 뭐 아니면 도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HAI나 아식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투기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얘는 SMCI, 세레브라스, 그록 이런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참고로 세레브라스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로크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SMCI는 상장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안트로픽도 아직 상장을 안 했습니다. 요게 이제 클로우드를 만드는 AI이죠. 네, AI 그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AI 일부 주식이 단기 과열이다. 참고로 GPT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부 고평가 종목이 있긴 한데 AI 전체 섹터가 버블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소형 스타트업은 10배 오를 수 있다. 메가캡은 2-3배 아니겠느냐. 근데 그럭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닷컴 버블처럼 전면적 버블은 아니다. 그런데 일정 회사들이 엄청 버블인 거는 맞다라고 했고요. 메가캡은 너무 비싸다.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10배거는 불가능하다. 2-3배 오른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GPT와 그럭이 보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해요. AI 하드웨어도 AMD, TSMC, 인텔이 밸류에이션이 오케이고 인텔은 10배 가능하고 나머지는 3배, 5배 오를 수 있다. 그래? 근데 인텔이 10배? 난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있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AMD TSMC는 두 AI가 동일하게 추천을 했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발란티어, 스노우레이크, C3 이런 애들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C3와 안트로픽은 추천 가능하다. 5배, 10배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HAI와 아식은 SMCI는 과열 우려가 있다. 세레브라서 그로크는 초기라 10배 가능하다. 근데 얘네들 상장을 안 했거든요. AI H 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요. 클로우드는 생각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거는 극명한 양극화, 생성 AI와 순수 AI 심각한 과열인데 AI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10배거가 가능하다. 요거까지는 비슷해요. AI를 분석하는 게. 자, 근데 절대 피하라는 게 뭐냐면은 생성 AI, 오픈 AI, 안트로픽 너무너무 비싸다. 사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불분명한 AI 스타트업, 퍼가 50 이상 높은 AI 기업들은 피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적극 공략해야 되는 거는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AI 반도체 중에서 합리적 밸류에이션을 가진 전통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그런 기업들도 좋다라고 합니다. 네비어스라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더라고요. 매우 저평가이고 엔비디아가 투자에 참여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AI는 버블이지만 그 안에 텐베거가 숨어 있다가 정답이라고 하고 거품을 피하고 진짜를 찾아라. 그리고 여기 AI 반도체 쪽에는 그 AMD, 브로드컴, TSMC 등을 추천하고 있고요. 네, 팔란티어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엔비스, 요게 네비우스입니다. 얘도 세레브라스와 그로크를 추천하는데 둘 다 비상장이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그럭과 GPT는 안트로픽을 추천을 했는데 바로 이 안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이 클로우드 AI를 만든 회사거든요. 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를 만든 안트로픽의 주식을 적극 피하라고 한 거야 라고 제가 되물었거든요. 굉장히 정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안트로픽뿐만 아니라 오픈 AI도 같이 디스를 냈습니다.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수익 모델 검증이 안 되었다라고 하고요. 딥시크 같은 저비용 경쟁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기존 모델이 가격 압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IPO 가격이 합리적이거나 명확한 수익화 전략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의 기술적 우위가 지속되면은 조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클라우드의 기술적 우위가 없거든요. GPT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안트로픽 직원이지만 무조건 추천할 수는 없어요. 투자는 냉정해야 하니까요.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일단 너는 사람이 아닌데 투자는 냉정해야 된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가 말하는 게 이런 솔직함이 더 신뢰할 만한 조언 아닌가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 회사를 디스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GPT와 그럭은 안트로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대충 나왔죠. 덜 고평가된 AI 인프라 회사 그리고 HAI 이쪽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HAI라는 게 AI 그 기사를 클라우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근처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그 AI를 그 연산을 돌리는 거 이런 거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카메라 안에 AI를 넣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근데 세레브라스는 상장 준비이고 그로크는 아예 상장 계획도 없다고 해요. 비상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비싼 것도 사실이라고 새 AI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 카밀로는 재무제표를 안 보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모를 수도 있겠죠. 세계 AI가 일치하는 거는 일부 회사는 심각한 버블이다. 근데 AI 섹터 전체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하드웨어와 반도체를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요. GPT와 그로크의 의견은 일치하는데 클라우드는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 세계 AI가 모두 동일하는 유일한 기업은 AMD, TSMC 그리고 상장 준비인 세레브라스, 그로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GPT와 그로크는 안트로픽이 10배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인 클라우드는 절대 사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트로픽 주식 나중에 상장하면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700억 불이라는데 클라우드는 그게 너무 비싸다고 주장을 하네요. 굉장히 재밌었죠. 지금 투자자들의 생각도 엇갈리고 있고 심지어 AI의 생각들도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많았잖아요. 얘네들이 유망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뭔지 어떤 섹터가 그나마 좀 싸 보이고 비싸 보이는지 그리고 AI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